2부 소금 창고의 자물쇠 1화 마을 회관. 회관은 바닷바람이 아니라 사람 숨으로 눅눅했다. 젖은 장판 냄새, 땀에 절은 옷 냄새, 말라붙은 잉크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벽엔 해방을 축하한다는 붉은 종이가 빗둘게 붙어 있었지만 사람 얼굴엔 축하가 없었다.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였다. 사라진 소금 가마니. 누가 훔쳤는지보다 이제부터 누가 가진다고 말할 건지가 더 큰 문제였다. 박 주사는 앞자리에 앉아 목을 가다듬었다. 손에는 연필을 쥐고 책상 위엔 낡은 공책을 펼쳐놨다. 회관이 회관 노릇을 할 때는 늘 이런 물건들이 먼저 나왔다. 종이, 연필, 그리고 누군가의 정리라는 말. 자자 시방부터는 말 좀 차례로 혀야 쓰겄네. 소리만 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여. 말은 차분했지만 눈은 여기저기 움직였다. 누가 큰 소리 내는지, 누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누가 뒤에서 웃는지. 박 주사는 늘 그걸 먼저 봤다. 김봉철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붉었다. 분노가 아니라 굶주림이 피를 끓인 얼굴이었다. 일본 놈들 달아났은께 이젠 우리 못 아니여? 그런데 소금이 사라져 불었다잉. 이거 그냥 두면 또 사라진단께. 뒤쪽에서 누가 맞장구를 쳤다. 맞다마자 공동으로 묶어야 혀. 공동관리. 열쇠도 회관에 두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들끓었다. 공동이라는 말은 듣기엔 좋았지만 해원에서 공동은 늘 누군가의 몫을 흐리게 만들었다. 덕임은 문턱 가까이에 서 있었다. 옷자락엔 염전판에서 묻은 하얀 가루가 아직 남아 있었다. 손은 가만히 내려놓았는데 손끝이 저릿했다. 회관 안에서만큼은 말이 더 무겁게 떨어진다. 여기서 떨어진 말은 밖에 나가 돌처럼 굳는다. 봉철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어갔다. 우리가 같이 지키고 같이 나눠야지. 그래야 도둑질도 못하고 판을 바로 세우지. 그래, 같이. 그때 덕임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발이 바닥을 스치자 회관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덕임은 조용할 때만 말을 했다. 시끄러울 때 말을 섞으면 그 말은 누구 것도 되지 않는다. 같이 지킨다. 감은 같이 일한 사람들끼리 같이 지키는 거요? 덕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대신 단단했다. 누가 들으려 하면 다 들릴 수밖에 없는 목소리. 봉철이 잠깐 말을 멈췄다. 덕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린 얼굴이었다. 덕임이 이어 말했다. 소금 가마니가 사라진 게 문제제. 근디 더 큰 문제는 그 가마니가 원래 누구 손에서 나왔냐는 거요. 어떤 안악이 혀를 찼다. 아따, 또 시작이네. 쌍가마대기 그 혀찬 소리를 단숨에 잘랐다. 시작은 뭔 시작이여. 말 막지 마라잉. 배고픈 사람 말 막는 게 제일 못된 짓이여. 쌍가마댁은 팔짱을 끼고 있었다. 눈은 날카로웠지만 덕임 쪽에 서 있었다. 그렇다고 덕임을 감싸는 눈은 아니었다. 같이 버텨야 하니 서는 눈이었다. 봉철이 덕임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덕임아, 네가 수고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냐? 근디 시방은 네 것 내 것 따질 때가 아니여. 마을이 먼저 살아야지. 덕임은 봉철을 똑바로 봤다. 마을이 살려면 먼저 일한 사람이 살아야지. 말이 거칠게 튀어나오지 않았다. 덕임은 말끝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문장 한가운데에 힘을 박았다. 회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박 주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이고, 그 말도 맞지. 맞는디 절차가 있자녀. 절차. 박 주사는 절차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자기 앞 공책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공책이 사람을 진정시킬 거라 믿는 손짓이었다. 열쇠를 회관에 두면 적어도 밤에 누가 슬쩍 들어가서 훔쳐가는 건 막을 수 있잖여. 다 같이 보는 데 두고 다 같이 확인하고 회의록도 남기고. 회의록이 밥이요? 뒤에서 누가 중얼거렸다. 박 주사는 못 들은 척했다. 면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정리를. 덕임이 박 주사의 말을 끊지 않고 대신 아주 짧게 던졌다. 면이 우리 밥 먹여줘? 회관이 다시 웅성거렸다. 박 주사가 얼굴을 붉혔다. 덕임아, 말 조심여. 이런 건 위에서. 쌍가마대기 웃음도 아닌 웃음을 흘렸다. 위 시방 위에서 밥 퍼줬으면 우리 손이 이 꼴이 됐겠냐잉.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그 웃음은 금방 꺼졌다. 웃음은 배부를 때나 오래간다. 봉철이 다시 크게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열쇠를 회관에 두고 오늘부터 창고는 공동으로 열어. 덕임이도 들어오고 우리도 들어오고 박 주사도 보고. 덕임은 봉철의 우리라는 단어에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 우리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지 빠져 있는지 말끝에서 이미 느껴지는 게 있었다. 덕임은 아무 말 없이 허리춤 안쪽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차가운 쇠가 손끝에 닿았다. 열쇠는 작았지만 그 차가움이 덕임을 세웠다. 박 주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덕임아, 여기 두자. 다 같이 보게. 덕임은 박 주사의 손을 보지 않았다. 대신 회관 안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훑었다. 굶주린 눈, 계산하는 눈, 피하는 눈, 끄덕이는 눈. 그리고 그 눈들 사이에서 덕임은 알았다. 열쇠를 여기 놓는 순간 열쇠는 내 손을 떠난다. 떠난 열쇠는 다시는 일한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덕임이 낮게 말했다. 열쇠는 내가 가진다. 봉철이 얼굴을 굳혔다. 그람은 마을은 무엇이 되냐? 덕임이 봉철을 향해 한마디만 더 덧붙였다. 마을은 오늘도 먹어야 되제.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박 주사가 연필을 만지작거렸다. 쌍가마댁은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는 독하다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맞는 말이다라고 중얼거렸다. 박 주사가 마침내 말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창고 가서 재고부터 다시 확인해 보자. 말로만 싸움은 뭐여.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섰다. 회관문이 열리며 바닷바람이 훅 들어왔다. 바람은 짰지만 회관 안에서 더 짠 건 사람 마음이었다. 덕임은 마지막에 나갔다. 사람들 등 뒤를 보며. 그리고 주먹 속 열쇠를 더 세게 쥐었다. 쇠가 살을 누르며 아프게 박혔다. 그 아픔이 덕임을 붙잡아줬다. 이화. 회관 마당. 회관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바람처럼 쏟아져 나왔다. 바닷바람이 훅 들어오고 그 바람에 회관 안에 눅눅한 숨이 잠깐 씻기는 듯 했다. 잠깐뿐이었다. 씻기는 건 공기뿐이고 마음은 그대로였다. 마당 한쪽에 섰던 봉철이 손바닥을 툭툭 쳤다. 사람을 모으는 손짓이었다. 말보다 손이 빠른 사람이 이런 때는 먼저 앞자리를 차지한다. 자, 창고로 가자잉. 말로만 해봤자 뭐여. 재고를 먼저 봐야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봉철 쪽으로 붙었다. 붙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굶주림이 빠른 사람이다. 봉철은 그 붙는 기운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고 오늘부터는 관리인단을 맹그자. 관리인단? 누군가가 되물었다. 봉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두셋이 아니고 눈이 여러 개 있어야 혀. 누가 들고 나가도 바로 알게. 그 말은 맞았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눈이 여러 개면 도둑도 막지만 눈이 여러 개면 한 사람도 막는다. 봉철은 그 막는 방향을 바꾸려는 사람이었다. 봉철이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하나씩 찍었다.
일 잘 아는 사람들로. 창고 일해본 사람, 밤샘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회관 말 들어줄 사람. 마지막 말이 마당 바닥에 떨어지자 몇몇이 슬쩍 웃었다. 박 주사는 그 웃음을 못 본 척하며 회관 문턱을 내려섰다. 연필을 아직 손에 쥐고 있었다. 연필은 마당에서도 무기였다. 봉철이 박 주사를 향해 말했다. 박 주사 양반, 기록은 양반이 혀. 회의록도 써야 혀. 나중에 탈 남은 골치 아프자며. 박 주사는 목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기록은 남겨야 쓰겄지. 봉철은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종이는 깨끗하지 않았다. 먼지와 땀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 종이가 사람들 눈을 동시에 잡아 끌었다. 여그, 이름 적자. 관리인단. 누군가가 말끝을 흘렸다. 이름을 우린 글도. 봉철이 바로 받았다. 지장 찍어. 손가락으로. 못 쓰는 사람은 찍으면 돼. 지장이라는 말에 사람들 얼굴이 잠깐 굳었다. 손가락 끝을 내주는 일은 소금 한 줌 내주는 일보다 더 무섭다. 한 번 찍히면 나중에 무슨 일이 돼도 빠져나가기 어렵다. 덕임은 마당 끝에 서 있었다. 사람들 무리가 봉철을 중심으로 둥글게 말려 들어가고 그 둥글게 말린 가운데에서 종이가 펄럭였다. 종이가 펄럭이는 소리가 바람 소리와 달랐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종이는 남는다. 봉철이 덕임 쪽을 힐끗 보더니 말을 한번 굴렸다. 열쇠는 일단 그대로 두자. 덕임이 눈을 가늘게 뜨자 봉철은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아니, 네가 갖고 있으란 말이여. 근디 운영은 관리인단이 같이 보자는 거지. 창고 여닫는 시간, 재고 나가는 양, 그런 것. 덕임은 말이 길어질수록 더 차가워졌다. 같이 본다함은 같이 일한 사람들부터요. 봉철은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다. 미간을 찌푸리면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 봉철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법을 알았다. 맞제. 그래서 관리인단을 맹그는 거지. 그러면서 봉철은 종이를 박주사 쪽으로 더 가까이 밀었다. 박주사 양반, 먼저 양반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봉철이 사람들 사이에서 몇 명을 손가락으로 콕 집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남정네들 위주로. 밤에 지킬남은 힘도 있어야 혀. 그 말이 덕임 귀에 박혔다. 덕임은 주먹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허리춤 안쪽 열쇠가 살을 눌렀다. 눌린 자리가 아픈 건 참을 수 있다. 아픈 건 늘 참아왔다. 그런데 빠지는 순간이 아팠다. 쌍가마대기 덕임 옆으로 다가와 아주 작게 말했다. 들었제. 덕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다. 대신 눈으로만 봉철을 봤다. 봉철은 종이 위에 사람들을 얹고 있었다. 얹히는 이름들은 살이 붙고 빠지는 이름들은 바람에 마르는 법이다. 쌍가마대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관리인단 좋다 치자. 근디 말이여, 창고 열쇠 가진 사람을 빼놓고 무슨 가치여? 사람들이 쌍가마댁을 봤다. 쌍가마댁은 목소리를 더 키우지 않았다. 키우면 싸움이 된다. 싸움이 되면 덕임이 먼저 찍힌다. 봉철이 웃는 척 입꼬리를 올렸다. 누가 빼놨다 했냐? 덕임이도 같이 보자는 거지. 그람은 이름부터 적어. 쌍가마대기 종이를 턱끝으로 가리켰다. 봉철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눈만 한번 깜빡였다. 그 사이에 박 주사가 연필을 들고 머뭇거렸다. 연필 끝이 종이를 찌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떨렸다. 그 떨림이 곧 박 주사의 마음이었다. 봉철이 천천히 말했다. 이름은 순서가 있자녀. 다 적을 거요. 다. 다라는 말이 마당에 떨어졌지만 덕임은 그 다 속에서 자신이 끝으로 밀리는 소리를 들었다. 순서가 있는 다는
결국 누군가를 먼저 배불리고 누군가를 마지막에 굶긴다. 덕임이 한 발 다가갔다. 사람들 원이 잠깐 갈라졌다. 덕임은 종이를 뺏지 않았다. 대신 종이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눌렀다. 종이는 얇아서 손끝만 닿아도 흔들렸다. 덕임이 말했다. 나가 일한몽, 나가본다. 관리인단이든 뭐든 내 눈앞에서. 봉철이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그래. 그럼 창고 가자. 재고부터 보자. 그 순간 봉철이 사람들을 먼저 움직였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길을 만든다. 길을 만든 사람이 규칙을 만든다. 사람들은 봉철 뒤를 따라 창고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덕임은 맨 뒤에 남았다. 남은 게 아니라 일부러 뒤로 남겨진 느낌이었다. 쌍가마대기 덕임 옆에 섰다. 징해 죽겠네. 우리란 말이 꼭 누구 하나는 빼먹더라.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허리춤을 한 번 더 눌렀다. 열쇠가 거기 있다는 확인. 확인은 곧 결심이었다. 덕임은 뒤에서 걸음을 떼었다. 사람 무리와 같은 방향으로. 하지만 같은 편으로는 아니었다. 3화. 염전 창고 내부. 창고 문이 열리자 소금 냄새가 먼저 튀어나왔다. 비린 바다 냄새가 아니었다. 코끝이 까칠해지는 냄새였다. 마른 가루가 공기 속에 떠 있다가 사람 숨이 닿을 때마다 다시 흩어졌다. 안은 어두웠다. 지붕 틈으로 새어 들어온 햇빛이 줄처럼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 줄 위로 먼지가 떠다녔다. 먼지가 아니라 소금가루였다. 바닥은 하얗게 얼룩져 있고 벽에는 오래 묵은 습기가 검게 눌어 있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다 입구에서 한 번 멈칫했다. 소금 가마니가 쌓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자 눈빛이 달라졌다. 누구는 일감을 보고, 누구는 쌀을 보고, 누구는 돈을 봤다. 덕임은 문턱에서 신발을 한 번 비볐다. 바닥을 망치지 않으려는 게 아니었다. 발자국을 본다는 버릇이었다. 바닥에 남은 발자국은 말보다 솔직했다. 곰배가 한쪽 벽을 따라 조용히 서 있었다. 덕임이 고개를 아주 조금만 돌려도 알아차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곰배는 말이 없었고 그게 덕임에게는 더 나섰다. 봉철이 손을 뻗어 가만히 더미를 가리켰다. 자, 여기서부터 샌다. 줄 맞춰서. 박주사는 곧장 공책을 꺼냈다. 연필심을 침으로 한 번 적셔 꾹 눌렀다. 글이 나오는 소리가 창고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사람 목덜미를 긁었다. 몇 가만히 장년 표식 있는 것부터. 덕임이 봉철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표식은 저기. 덕임은 벽 쪽 아래단을 가리켰다. 하얀 가루 속에 아주 옅은 검은 선이 남아 있었다. 누가 숟가루로 찍어 놓은 표시였다. 덕임은 그걸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지 않았다. 문질러 보면 사라진다. 사라지면 나중엔 원래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봉철이 잠깐 놀란 눈을 했다가 곧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덕임이 말이 맞겄네. 말은 맞는 말로 포장하면 더 잘 먹힌다. 봉철은 그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래단부터 가마니를 옮기기 시작했다. 가마니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서 하얀 가루가 툭 떨어졌다. 떨어지는 건 소금뿐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참을성도 조금씩 떨어졌다. 하나, 둘, 셋. 누가 세기 시작하자 다른 쪽에서도 숫자가 튀어나왔다. 거긴 몇이요? 기다려. 아직 안 끝났단께. 말이 섞이면 숫자는 흔들린다. 숫자가 흔들리면 그 틈으로 몫이 흔들린다. 덕임이 낮게 말했다. 줄로 세. 그 말 한마디에 몇몇이 덕임을 돌아봤다. 덕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시선을 피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 봉철이 사람들을 다독이듯 손바닥을 내렸다. 그래, 그래. 줄로, 줄로. 그러면서 봉철은 덕임 쪽을 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덕임이도 같이 적어. 네가 본 숫자.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적는 건 박 주사가 하는 일이었다. 덕임은 무게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손이 기억하는 숫자와 종이가 기억하는 숫자는 다르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났다. 산의 기침도 늙은 기침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먼지를 삼킨 소리였다. 가만히 더미 뒤에서 정순애가 고개를 내밀었다. 창고 일을 돕던 사람이었다. 손등이 하얗게 텄고 앞치마 끈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사람들 많이 오셨네. 정순애의 눈이 가만히에서 사람 얼굴로 다시 가만히로 옮겨갔다. 창고가 시끄러워지면 소문은 금방 바깥으로 나간다. 정순애는 그런 길목에 있는 사람이었다. 쌍가마대기 정순애를 보고 툭 말했다. 순애야, 니도 봤제? 어제랑 오늘이랑 가만히 모양이 다르다. 정순애가 대답 대신 바닥을 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끈 매듭이 바뀐 것도 있더라. 그 말이 떨어지자 덕임의 시선이 즉시 가만히 끈으로 갔다. 덕임은 매듭을 보며 세었다. 매듭은 손버릇이다. 손버릇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덕임이 한가만히 앞에 쪼그려 앉았다. 끈 끝이 이상하게 반듯했다. 평소라면 끈이 조금 삐져나오고 소금가루가 매듭 사이에 끼어야 했다. 그런데 이 매듭은 너무 깨끗했다. 깨끗한 건 늘 의심부터 불러온다. 덕임이 매듭을 풀지는 않았다. 풀면 말이 커진다. 말이 커지면 누군가가 그 말에 올라탄다. 덕임은 대신 바닥을 봤다. 가만히 밑에 하얀 가루가 덜했다. 덜한 곳은 최근에 움직인 곳이다. 움직이면 가루가 떨어진다. 안 떨어졌다는 건 다른 데서 가져다 놓았다는 뜻이다. 봉철이 덕임 옆으로 다가왔다. 뭔가 이상하냐? 덕임이 봉철을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이건 여기 있던 게 아니여. 봉철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곧 풀렸다. 풀린 얼굴로 던진 말은 이런 거였다. 그람은 누가 정리했나 보지. 정리라는 말이 창고 안 공기와 섞였다. 정리는 도둑질을 가리기도 한다. 정리는 빼앗는 걸 감추기도 한다. 박 주사가 얼른 끼어들었다. 아이고,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거요. 오늘부터는 출고할 때 종이 한 장 쓰고 지장 찍고. 쌍가마대기 바로 잘랐다. 지장 찍으면 소금이 돌아오냐잉? 박 주사가 입을 다물었다. 입을 다물수록 눈이 더 바빠졌다. 그 사이 봉철 쪽 사람 하나가 슬쩍 말했다. 재고가 줄었으면 오늘 장터 나갈 목도 다시 정해야 혀. 장터라는 말이 나오자 창고 안의 눈빛이 한 번 더 바뀌었다. 가만히가 가만히가 아니라 쌀이 되는 순간이었다. 덕임이 천천히 일어섰다. 소금가루가 무릎에서 툭 떨어졌다. 덕임은 손바닥으로 털지 않았다. 털면 가루가 더 날린다. 날리면 사람들의 욕심도 같이 날린다. 덕임이 말했다. 장터 몫은 나중이요. 봉철이 웃는 척했다. 그럼 뭔데? 덕임이 창고 바닥을 가리켰다. 발자국. 사람들이 바닥을 내려다봤다. 하얀 가루 위로 찍힌 자국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지금 들어온 사람들의 자국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더 깊고 길게 눌린 자국이 있었다. 무게가 실린 자국. 급하게 끌고 나간 자국. 덕임은 그 자국 끝을 따라 눈을 옮겼다. 창고 뒤쪽 작은 문 쪽이었다. 평소엔 잘 쓰지 않는 문이었다. 바깥으로 나가면 갯벌 쪽으로 바로 이어지는 쪽. 곰배가 덕임의 시선을 읽고 말없이 그쪽으로 한 걸음 움직였다. 봉철도 그걸 봤다. 박 주사도 봤다.
쌍가마댁도 봤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다. 숫자 세는 소리도 멈췄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그 문을 열어젖히느냐가 판을 정할 차례였다. 덕임은 허리춤 안쪽 열쇠를 한 번 더 눌렀다. 열쇠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덕임에게 말했다. 움직여라. 멈추면 빼앗긴다. 사와. 장터. 장터는 바람이 아니라 냄새로 사람을 붙잡았다. 젓갈 썩는 냄새, 생선 비늘 비린내, 젖은 집단 냄새, 그리고 뜨끈한 국물 냄새가 한데 엉겨 있었다. 바닥은 질척했다. 갯벌과는 다른 질척함이었다. 갯벌은 몸을 잡아당기고 장터 지늙은 신발을 잡아먹었다. 덕임은 소금 한 자루를 어깨에 얹고 걸었다. 자루가 무겁다기보다 사람들 시선이 무거웠다. 소금가루가 어깨 옷깃에 묻을 때마다 덕임은 일부러 털지 않았다. 털면 더 날린다. 날리면 더 눈에 띈다. 쌍가마대기 옆에서 신발을 툭툭 대며 걸었다. 아따, 여그 바닥은 사람 마음이랑 똑같다잉. 붙으면 떨어질 줄을 몰라. 덕임은 대꾸 대신 저울 있는 쌀집 앞에 섰다.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다. 쌀가마니에 적힌 글씨가 선명했다. 한글로 큼직하게. 쌀. 저 글자는 배고픔이 알아보는 글자였다. 상인은 덕임을 위아래로 훑었다. 소금자루부터 받다가 덕임 얼굴로 올라왔다가 다시 소금자루로 내려왔다. 상인의 손은 이미 쌀가마니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끈을 만지는 손은 계산을 하는 손이다. 바꾸러 왔는가? 덕임이 짧게 말했다. 소금, 쌀. 상인이 웃지도 않으며 손을 내밀었다. 먼저 봐야지. 상인은 소금자루 입구를 툭 풀더니 손가락으로 소금을 집어 혀끝에 갖다 댔다. 혀가 닿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다. 짠맛 때문이 아니라 값을 깎을 구실을 찾은 얼굴이었다. 이거 물 먹었네. 덕임의 눈이 즉시 소금자루로 내려갔다. 소금은 가스래야 한다. 물을 먹으면 알갱이가 뭉치고 가루가 달라붙는다. 덕임은 자루 옆면을 손바닥으로 쓸어봤다. 가스란 감촉은 그대로였다. 덕임이 말했다. 물 먹은 거 아니여. 상인이 혀를 한 번 더 찼다. 먹었어. 혀가 안다잉. 쌍가마대기 옆에서 툭 끼어들었다. 아따, 혀가 몸판사여. 저울로 재봐라잉. 상인이 저울을 힐끗 봤다가 덕임을 다시 봤다. 그리고 말을 낮춰서 던졌다. 낮춘 말은 사람들 귀에 더 잘 들어간다. 요새는 말이 많아. 창고 열쇠 준 집 소금이 어쩌고 서로 싸운다며. 덕임의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다. 소금자루가 더 무거워진 게 아니라 말이 자루 위에 하나 더 얹힌 느낌이었다. 덕임이 말했다. 말은 말이고 소금은 소금이여. 상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장사꾼이여. 말이 돌면 손님이 떨어져. 손님 떨어지면 내 집이 굶어. 그러면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덕임은 손을 뻗어 저울을 툭 짚었다. 저울은 차가웠다. 차가운 쇠는 늘 누군가 편이다. 그럼 얼마? 상인이 손가락 2개를 펴보였다. 이만큼. 쌀로 치면 덕임이 생각한 몫의 절반도 안 됐다. 덕임은 순간 혀끝이 마르는 걸 느꼈다. 소금밭에서 몸을 버려 만든 가루가 장터에선 혀끝 한 번에 반 토막이 난다. 쌍가마대기 덕임 팔꿈치를 툭 쳤다. 다른 데 가자. 여긴 혀가 너무 비싸다잉. 덕임은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서면 그게 곧 인정이 된다. 인정이 되면 소문은 더 커진다. 덕임이 상인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나가 싸우는 거 아니여. 나가 먹고 사는 거여. 상인은 눈을 피하지도 않고 대신 시선을 옆으로 던졌다. 그 시선 끝에 누가 있었다. 장터 입구 쪽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 덕임을 보고 있었다. 덕임은 모르는 얼굴을 금방 잊지 못한다. 특히 이를 보러 온 얼굴은 더 그렇다. 그 얼굴이 덕임을 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뭐라 속삭였다.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지나가는 건 아니었다. 장터는 바람보다 빠르게 소문이 돈다. 그때 봉철이 뒤에서 나타났다. 사람 며칠 데리고 있었다. 봉철은 덕임을 보자마자 걱정하는 사람 얼굴을 먼저 만들었다. 덕임아, 여기 있었네. 혼자서 바꾸려 혀? 덕임이 대꾸하지 않자 봉철은 상인에게 웃는 척하며 말했다. 소금은 공동으로 내다 팔아야 값이 안 떨어져. 요새 말들이 많은 게 공동이라는 말이 장터에서 더 미끈하게 굴러갔다. 회관에서는 칼이었고 장터에서는 줄이었다. 봉철은 그 줄을 자기 손에 쥐려 했다. 상인이 봉철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다. 공동이면 책임이 분명하제. 박 주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 멀리서 슬쩍 다가왔다. 손에는 공책이 아니라 도장이 먼저 보였다. 도장은 뭉툭한데 존재감이 날카로웠다. 덕임은 그 도장을 보는 순간 창고 바닥의 발자국이 다시 떠올랐다. 누가 밤에 움직였다. 그리고 낮에는 종이가 움직인다. 덕임이 봉철을 향해 낮게 말했다. 공동이면 내 목도 분명해야지. 봉철이 웃으며 받았다. 그라제, 그라제. 그래서 명단이 필요한 거고. 명단, 지장, 도장, 장터의 냄새 사이로 종이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덕임은 소금자루를 다시 어깨에 얹었다. 상인에게 팔지 않았다. 봉철에게도 넘기지 않았다. 덕임은 장터 한복판에서 자기 자루 끈을 더 단단히 조였다. 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파고드는 감각이 내 것이라는 확인이었다. 쌍가마대기 덕임 귀에 바싹 붙어 말했다. 오늘 밤 창고 조심여. 낮에 값 깎는 인간은 밤에 손도 뻗는다. 덕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장터 입구 쪽 그 낯선 얼굴을 다시 봤다. 그 얼굴은 이미 덕임을 보지 않았다. 대신 어디론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덕임은 그 사라지는 등을 보며 소금자루 무게를 다시 느꼈다. 소금은 돈이었다. 그리고 돈이 되면 밤이 움직인다. 오하, 밤 창고. 밤이 내려앉자 둑 아래 갯벌이 먼저 어두워졌다. 낮엔 끝이 없어 보이던 펄이 밤엔 더 깊어 보였다. 발을 잘못 디디면 소리도 없이 잡아당길 것 같은 어둠이었다. 창고 앞 공기는 짰다. 바람이 아니라 소금 냄새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었다. 덕임은 창고 문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자물쇠를 만지지 않았다. 만지면 손자국이 남는다. 손자국은 말이 된다. 곰배가 창고 옆 그늘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덕임이 말하지 않아도 곰배는 오늘 밤이 그냥 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잘 거요? 곰배가 낮게 물었다. 덕임은 대답 대신 창고 벽에 기대어 앉았다. 돌벽이 아니라 나무벽인데도 밤이 되면 차가웠다. 잠은 집에서도 못 자. 여기서도 못 자. 덕임이 그렇게 말하자 곰배가 입을 다물었다. 말이 더해지면 겁이 커진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간척지 바깥 바다는 늘 거기 있었다. 둑이 막아놨다고 바다가 포기하는 건 아니었다. 덕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도 바다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막아놔도 틈을 찾는다. 창고 뒤쪽 평소엔 잘 쓰지 않는 문 쪽에서 바람이 한 번 꺾였다. 덕임은 그 바람이 바람이 아닌 걸 알아차렸다. 바람은 규칙이 있는데 사람 그림자는 규칙이 없다. 곰배가 덕임을 보았다. 덕임은 고개를 아주 조금만 끄덕였다. 곰배는 숨을 죽이고 몸을 낮췄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뻘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둑길 자갈을 밟는 소리였다. 조심하는 발소리였다. 조심하는 발소리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들키면 귀찮아지기 때문이다. 창고 뒤로 두 사람이 먼저 지나갔다. 어깨에 긴 막대기를 맨 채였다. 막대기 끝에 뭔가가 흔들렸다. 덕임은 그 흔들림이 소금자루 끈인지 밧줄인지 분간하려 애쓰지 않았다. 분간하는 사이에 더 큰 걸 놓친다. 뒤이어 한 사람이 등불을 낮게 들고 왔다. 등불빛이 갯벌 위로 흐르며 바닥의 하얀 가루를 잠깐 드러냈다. 소금가루는 달빛을 먹지 않는다. 등불빛만 먹는다. 그 빛을 따라 발자국도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때 덕임 귀에 먼저 들어온 건 말이었다. 조용히 혀. 시끄러우면 내일 말이 커져. 누군가가 대답했다. 말이 커져도 상관없어. 위에서 내려온 거라며. 위에서라는 단어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했다. 박 주사가 낮에 내뱉던 말이 밤에도 돌아다니고 있었다. 덕임은 그게 무서웠다. 칼이나 몽둥이는 손에 들린 걸 보면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는 손이 보이지 않는다. 등불 든 사람이 창고 뒷문 앞에 섰다. 손이 문짝을 더듬었다. 잠깐 멈췄다. 그리고 낮게 웃는 소리가 났다. 여긴 잠금이 약하네. 그 소리엔 도둑의 조급함이 없었다. 익숙한 손이 내는 여유였다. 남의 것을 훔치는 손이 아니라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손이었다. 곰배가 참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빼려 했다. 덕임이 곰배의 팔뚝을 손끝으로 눌렀다. 힘을 주지 않았다. 눌린 곳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도 곰배는 멈췄다. 뒷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지 않도록 누군가가 미리 기름을 발라둔 듯했다. 덕임은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즉흥이 아니다. 오늘 밤이 처음이 아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소금 냄새가 더 짙어졌다. 등불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며 가만히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건 되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누군가 안에서 중얼거렸다. 자루 2개만. 너무 티나면 안 돼. 또 다른 목소리가 받았다. 2개가 어디요? 어차피 내일 공동으로 묶일 거요. 오늘은 예고만 하는 거지. 예고. 덕임의 속이 서늘해졌다. 오늘 훔쳐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일의 규칙을 바꾸는 게 목적이었다. 소금은 핑계고 규칙이 진짜였다. 덕임은 허리춤 안쪽 열쇠를 손끝으로 만졌다. 열쇠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덕임을 진정시키지 않았다. 열쇠가 있어도 문이 다른 쪽에서 열리면 열쇠는 무슨 소용인가. 창고 안에서 자루 끌리는 소리가 났다. 가만히 밑바닥이 바닥을 긁는 소리. 소금가루가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덕임 귀속을 긁었다. 덕임은 눈을 감지 않았다. 감으면 상상이 커진다. 상상은 손을 묶는다. 곰배가 아주 낮게 말했다. 나가 뛰어들까? 덕임은 고개를 저었다. 뛰어들면 오늘은 피나고 내일은 문서가 온다. 곰배가 덕임을 이해 못한 얼굴로 봤다. 덕임은 그 얼굴을 보며 설명할 시간을 아꼈다. 설명하는 사이에 빼앗긴다. 창고 뒷문 밖으로 사람들이 자루를 들고 나왔다. 자루를 든 손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비췄고 다른 사람은 뒤를 살폈다. 뒤를 살피는 건 잡힐까 봐가 아니었다. 누가 봐서 내일 말이 새어나갈까 봐였다. 그들이 둑 아래 어둠으로 사라질 때 덕임은 창고 문을 바라봤다. 정문 자물쇠는 그대로였다. 멀쩡해 보였다. 그게 더 소름이었다. 쌍가마대게 낮은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낮에 값 깎는 인간은 밤에 손도 뻗는다.
덕임은 그 말을 고쳐야 했다. 낮에 값 깎는 인간은 밤에 손을 뻗는 게 아니라 규칙을 뻗는다. 덕임은 천천히 일어섰다. 곰배도 따라 일어섰다. 덕임은 창고 뒷문 쪽으로 걸어가지 않았다. 흔적을 더 만들고 싶지 않았다. 덕임은 정문 자물쇠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낮게 자기한테만 들리게 말했다. 내일 자물쇠가 먼저 죽겠네. 바다 쪽에서 파도 소리가 한 번 더 크게 났다. 어둠은 물러가지 않았다. 대신 더 단단해졌다. 6화 새벽 창고 앞. 새벽은 어젯밤의 뒷목을 잡고 끌어냈다. 하늘은 아직 어두운데 바닥만 먼저 휘어졌다. 둑길에 내려앉은 소금기와 이슬이 섞여 발밑이 미끄럽게 번들거렸다. 덕임은 잠을 잤다고 말할 수 없었다. 눈을 감았을 뿐이고 귀는 계속 열려 있었다. 파도 소리 사이로 사람 발소리가 섞이는 순간마다 덕임은 몸이 먼저 깨어났다. 곰배가 먼저 창고 쪽으로 걸었다. 새벽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곰배는 어젯밤부터 말이 적었다. 말 대신 숨이 거칠었다. 창고 정문이 보이자 덕임은 걸음을 늦췄다. 멀리서부터 이상한 빛이 보였다. 자물쇠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쇳빛이 흩어져 있었다. 곰배가 멈춰섰다. 누나.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고 문턱 앞에 서자 모든 게 확실해졌다. 자물쇠가 아니라 자물쇠의 껍데기만 매달려 있었다. 쇠고리가 벌어져 있었고 가운데 잠금 장치는 깨진 사탕처럼 부서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바닥에는 흰 가루가 더 두껍게 깔려 있었다. 소금가루가 아니라 쇳가루가 섞인 흰 가루였다. 덕임은 그 가루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손끝에 까슬한 것이 걸렸다. 소금이 아닌 금속의 까슬함. 덕임이 낮게 말했다. 어젯밤 뒷문으로 들고 갔는데. 곰배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왜 정문을? 덕임은 답을 알고 있었다. 답은 간단해서 더 잔인했다. 정문을 부수면 사람들이 다 본다. 사람들이 보면 관리가 필요해진다. 관리라는 말이 나오면 열쇠는 사람 손에서 종이 손으로 넘어간다. 덕임은 문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대신 문 옆 틈을 봤다. 문짝과 문틀 사이로 아주 얇게 나무가 갈라진 흔적이 있었다. 힘으로 억지로 비틀어 벌린 흔적.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들여 정리한 흔적.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새벽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소문도 새벽에 가장 빨리 깬다. 쌍가마댁이 먼저 나타났다. 머리에 수건을 둘렀고 손에 바가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물 기르러 가는 길인 척이었다. 척이지만 눈은 창고에 고정돼 있었다. 아따 내가 그랬지. 쌍가마댁이 바닥에 떨어진 쇳조각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혀가 소금보다 짜다더니 손도 소금보다 더 빠르다잉. 덕임은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이 일이 남의 일이 된다. 덕임은 이 일을 내일로 박아야 했다. 뒤이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소장농들이 하나둘 잠덜 깬 얼굴로 창고 앞에 섰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눈을 번쩍 떴다. 눈을 번쩍 뜨는 사람은 대개 배고픈 사람이다. 봉철이 제일 뒤에서 들어왔다. 어깨에 겉옷을 걸치고 있었고 표정은 놀란 얼굴을 미리 준비해 온 듯했다. 뭐여 이게. 봉철이 자물쇠를 보며 혀를 찼다. 혀 차는 소리가 덕임 귀에는 이제 내 말이 먹힌다로 들렸다. 박 주사도 따라왔다. 이번엔 연필이 아니라 도장이 먼저였다. 도장은 주머니 안에 넣고도 존재감이 튀어나왔다. 박 주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큰일이네. 큰일이여. 이러면 면회 보고를 해야 혀. 치안 문제여, 치안. 봉철이 바로 받았다. 그래서 어제 말했자녀.
관리인단을 맹그자고. 말이 너무 빨랐다. 아직 사람들 충격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봉철의 결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덕임이 봉철을 똑바로 봤다. 관리인단이 있으면 자물쇠가 살아나? 봉철이 잠깐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자물쇠는 다시 달면 되지.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덕임이 바닥에 쇳가루를 가리켰다. 다시는. 덕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다시는 내가 못 보게 하겠지.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는 덕임을 보고 누군가는 봉철을 봤다. 박 주사는 그 시선을 한 번씩 번갈아 받으며 자기 책임이 최소가 되는 쪽을 재는 얼굴이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나무가 끼익 울었다. 누군가 문틈을 건드린 소리였다. 덕임은 곧장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문턱 앞에 섰다. 문턱은 경계였다. 덕임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덕임이 창고를 점거했다는 말이 붙는다. 덕임은 문턱에 서서 안을 향해 말했다. 나 혼자 안 들어가. 다 같이 보자. 쌍가마대기 덕임 옆에 섰다. 그래, 다 같이 봐야지. 그래야 말이 덜 더러워. 봉철이 사람들을 향해 손짓했다. 들어가자. 재고부터 다시 확인요. 박 주사가 공책을 폈다. 연필이 종이를 긁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기록은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기록이 시작되는 순간 누군가는 안심했고 누군가는 더 불안해졌다. 덕임은 허리춤 안쪽 열쇠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창고 옆에 기대어 있던 낫을 끌어당겼다. 낫자루는 차갑고 손바닥에 익숙했다. 낫은 문서처럼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낫은 베는 대로 남는다. 덕임이 낫을 들고 창고 문 앞에 섰다. 오늘부터는 내 눈앞에서 가져가. 사람들 눈이 낫으로 몰렸다. 낫이 무섭다고 해서가 아니라 낫이 말보다 먼저 결심을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봉철이 작게 말했다. 여편네가 이를 키우네. 덕임이 봉철을 보며 대답했다. 키운 건 내가 아니여. 덕임은 부서진 자물쇠를 한 번 더 봤다. 키운 건 이 쇠고 그리고 덕임은 박 주사 주머니 쪽을 한 번 흘끗 봤다. 도장이 있는 쪽이었다. 그 종이요. 새벽 바람이 불었다. 부서진 자물쇠 조각이 바닥에서 살짝 굴렀다. 굴러가는 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이제부터 시작될 긴 싸움의 첫 종소리처럼 들렸다. 7화. 박주사. 박주사 집 뒤쪽은 늘 조용했다. 집 뒤는 사람이 없는 곳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말이 모이는 곳이었다. 마당 앞에서는 큰 소리를 못 내도 집 뒤 담장 뒤에서는 혀가 훨씬 쉽게 풀렸다. 박주사는 새벽 창고 앞에 소란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곧장 면사무소 쪽으로 한 번 발을 돌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발이 2번 꺾인 건 고민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한 번은 위를 보고 한 번은 아래를 봤다. 집 뒤 부엌문을 닫자마자 박 주사는 주머니 속 도장을 꺼냈다. 도장은 손바닥만 한데도 묵직했다. 무게는 나무나 쇠가 아니라 사람들의 겁에서 나오는 무게였다. 박 주사는 도장을 상 위에 올려두고 손가락으로 둥근 면을 천천히 문질렀다. 찍히면 끝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찍지 않았다. 함부로 안 찍는다고 착한 게 아니었다. 값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부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 주사는 도장을 얼른 헝겊으로 덮었다. 도장을 숨기는 손놀림이 익숙했다. 숨겨야 할 때와 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 문이 열리며 차응석이 아니라 봉철이 들어왔다. 봉철은 낮에도 땀을 흘리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새벽부터 땀이 더 났다. 땀은 노동 때문이 아니라 판이 커질 때 나는 땀이었다. 봉철이 앉자마자 말했다. 주사님,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납디다. 박 주사는 큰일이라는 말을 좋아했다. 큰일이 나야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커진다. 박 주사는 얼굴에 걱정부터 얹었다. 나도 봤어. 자물쇠를 누가 그렇게 부숴놨디야. 봉철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치안 문제지라. 치안. 그러면 면회 보고해야 하고 보고하려면 사람을 세워야 하고 사람 세우려면 관리가 있어야지라. 치안에서 관리로 가는 길이 너무 반듯했다. 반듯한 길은 누군가 미리 닦아놓은 길이다. 박 주사는 봉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래도 덕임이가 가만히 있겠냐. 낯 들고 서 있던디. 봉철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그래서 더 위험하지라. 낯 들고 서면 이게 폭력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박 주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끄덕이는 건 덕임의 낯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낯을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말의 칼을 찾은 것뿐이었다. 박 주사는 조용히 말했다. 덕임이는 말이 험해. 사람들이 무서워요. 봉철이 곧장 받았다. 무섭지라. 여편네가 남정네들 앞에서 낯을 든다? 그거 다들 싫어하지. 박 주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한 줄을 그었다. 덕임을 치안의 문제로 만들 수 있다. 그때 마당 밖에서 안악들 말소리가 들렸다. 우물가로 가는 길목이었다. 박 주사는 문을 살짝 열어 소리가 더 잘 들어오게 했다. 박 주사의 귀는 늘 문틈에 있었다. 자물쇠가 부서졌단께. 덕임이가 낯 들고 서 있더라. 그람은 누가 접근하겠냐. 근디 누가 부쉈대? 몰라. 근디 말이여 덕임이가 선생이랑 붙었다는 소리도 있던디.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자 박 주사의 눈이 잠깐 빛났다. 야학 선생 이야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이었다. 하지만 박 주사는 새로운 말이 나오면 그 말이 어디까지 커질지 먼저 제야했다. 박 주사는 봉철 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 야학 선생 그 사람 조심해야 혀. 글 아는 사람은 기록을 남겨. 봉철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기록은 주사님이 잘 막아주셔야지라. 박 주사는 웃지 않았다. 웃으면 약속이 된다. 그는 약속 대신 조건을 던졌다. 막아줄라면 명단이 있어야 혀. 누가 관리인단인지, 누가 책임질 건지. 봉철이 바로 대답했다. 주사님이 중심이 돼주셔야지라. 면에서도 주사님 말이 더 먹히지 않겠소. 박 주사는 속으로 계산했다. 중심이라는 말은 달콤하지만 중심에 서면 책임도 따라온다. 박 주사는 중심을 좋아하되 책임은 싫어했다. 그는 헝겊 아래 덮어둔 도장을 손끝으로 다시 만졌다. 중심은 위에서 정해줘야지. 나는 전달만 할 뿐이요. 전달. 전달은 늘 안전한 말이었다. 책임이 위로 올라가고 실속은 옆으로 내려온다. 박 주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다. 밖으로 나가려는 게 아니었다. 문을 열어두면 사람들이 주사가 움직인다는 걸 안다. 움직인다는 소문은 곧 권력이 된다. 박 주사는 마당에 서서 일부러 크게 말했다. 오늘 낮에 회관에 모이소. 치안 문제여. 창고 문제여. 면회 보고해야 혀.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졌다. 사람들은 보고라는 말에 먼저 어깨를 움츠렸다. 보고는 곧 조사고 조사는 곧 누군가가 끌려간다는 뜻이었다. 박 주사는 그 움츠러듦을 보며 마음속으로 도장을 다시 올려다 봤다. 이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낫이 아니었다. 낫은 손에 들린다. 하지만 치아는 말로 사람 배를 채우고 종이로 사람 목을 조른다. 박 주사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치안을 맨 앞에 세웠다. 봐라. 쌍가마댁. 우물가는 늘 사람들 숨이 먼저 모이는 곳이었다. 물을 기르러 오는 길이라지만 사실은 말을 기르러 오는 길이었다. 물은 바가지에 담기고 말은 가슴에 담겼다가 다른 가슴으로 옮겨갔다. 쌍가마댁은 일부러 우물가로 돌아갔다. 창고 앞에서 덕임이 낫을 들고 선 뒤로 마을의 혀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보려 했다. 혀가 기우는 쪽으로 손도 기운다. 안악 둘이 먼저 서 있었다. 바가지를 우물에 내리며도 입은 쉬지 않았다. 낫 들고 서 있는 거 봤냐? 봤지. 무섭드만. 무섭긴 뭐가 무서워. 무서운 건 저런 일이 생겼는디도 누가 부쉈는지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제. 쌍가마댁이 바가지를 우물에 넣으며 툭 끼어들었다. 아무도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배부터 곤장 맞을까봐 안 하는 거제. 안악들이 쌍가마댁을 힐끗 봤다. 쌍가마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진다. 한 안악이 목소리를 낮췄다. 근디 말이여 덕임이가 선생이랑 어쩌고. 말끝을 흐린다. 흐린 말은 더 멀리 번진다. 쌍가마댁이 바가지 손잡이를 쥔 채 손등으로 물을 털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소리 퍼뜨리는 입은 대체 누가 먹여 살려줬냐. 안악이 움찔했다. 아따, 나가 퍼뜨린 건 아니고 들었다고. 쌍가마댁이 한 걸음 다가갔다. 들었으면 귀를 씻어야지. 우물물이 왜 있겠냐. 그 말에 안악 하나가 피식 웃었다가 금세 입을 닫았다. 웃는 순간이 약점이다. 여기서 웃는 건 덕임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쌍가마댁은 물을 길어 담장 쪽으로 걸어가며 일부러 한 번 더 크게 말했다. 요새 혀가 소금보다 짜다잉. 짜면 뭐여? 짠 혀도 물 없으면 말라. 그 말은 덕임에게 들리라고 던진 말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에 던진 말이었다. 혀가 짜면 손도 짜게 군다. 손이 짜게 굴면 결국 누가든 피를 본다. 쌍가마댁이 우물가를 떠나려는데 박 주사가 멀찍이서 지나갔다. 박 주사는 우물가 쪽을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가는 척했다. 지나가는 척이 가장 위험했다. 그냥은 늘 뒤가 있다. 쌍가마댁은 박 주사가 사라지는 쪽을 보며 바가지 속 물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흔들리는 건 물뿐이 아니었다. 마을도 흔들리고 있었다. 쌍가마댁은 곧장 덕임 집 쪽으로 가지 않았다. 덕임 집으로 가면 한패로 찍힌다. 그래서 창고 쪽으로 갔다. 찍히더라도 찍혀야 할 자리에 찍히기로 했다. 창고 앞엔 덕임이 여전히 있었다. 밤새 눈을 뜬 얼굴은 살이 말라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말라있지 않았다. 말라있는 건 눈물이었고 남아있는 건 결심이었다. 쌍가마댁이 다가가며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따, 참말로 너는 지독한 년이다잉. 덕임이 쌍가마댁을 봤다. 기분 나빠할 틈이 없었다. 덕임은 그 말이 욕인지 약인지 분간하지 않았다. 분간하는 사이에 또 뺏긴다. 쌍가마댁이 계속 말했다. 나 들고 서 있음 사람들 입에 더 잘 걸린다. 폭력이니 뭐니 그 말 붙으면 너는 끝이여. 덕임이 낮게 대답했다. 그럼 어쩌라고. 쌍가마댁이 바가지를 내려놓고 덕임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덕임이 들고 있던 낫을 힐끗 봤다. 들지 말락하는 게 아니여. 보여주지 말락하는 거지. 덕임이 눈썹을 아주 조금 찡그렸다. 쌍가마댁이 덕임의 팔꿈치를 툭 치며 말했다. 너는 맨날 정면으로만 서자녀. 정면은 사람이 다 본다. 다 보면 다들 각자 말 붙인다. 그 말 붙으면 손이 따라온다. 덕임은 낫자루를 쥔 손을 조금 풀었다. 풀었다고 놓은 건 아니었다. 힘을 빼도 낫은 여전히 손 안에 있었다.
쌍가마대기 목소리를 더 낮췄다. 박 주사가 치안 어쩌고 돌렸어. 회관에 모이라 했다더라. 덕임이 창고 문을 한 번 더 봤다. 문은 그대로인데 문 앞 공기가 바뀌었다. 문보다 더 무서운 게 문을 둘러싼 말이었다. 쌍가마대기 덕임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 오늘 회관 가면 너를 관리 속에 묶을 거요. 관리 속에 묶인다는 건 너 몫이 물에 푸는 거랑 똑같다. 덕임이 입술을 깨물었다. 소금물이 아니라 분노가 입안에 찼다. 쌍가마대기 덕임의 어깨를 한 번 세게 쳤다. 아프게 치는 손은 울지 말라는 손이다. 징해 죽겠네. 쌍가마대기 말했다. 이 바다도 이 동네 혀도 참말로 징해. 근디 징해도 살아야지. 덕임이 쌍가마댁을 바라봤다. 덕임은 고맙다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여기서 약해 보인다. 덕임이 대신 말했다. 내가 지킬 거요. 쌍가마댁이 고개를 끄덕이며 덕임 귀에 바싹 붙어 속삭였다. 지키려면 보여주는 힘 말고 남겨두는 힘도 있어야 혀. 덕임이 잠깐 멈칫했다. 쌍가마댁이 마지막으로 던졌다. 낯을 숨겨. 눈은 보여도 낯은 숨겨. 사람들한테는 말로 버티는 척하고 진짜는 뒤에 둬. 덕임은 낯을 내려다봤다. 낯은 거짓말을 못한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 먼저 퍼지는 마을에서 덕임은 이제 진짜를 숨겨야 했다. 쌍가마댁이 돌아서며 말했다. 내가 너 편이라서가 아니여. 발걸음을 떼며 한 번 더 툭 던졌다. 너 무너지면 다음은 나여. 덕임은 그 말을 듣고 창고 문턱을 다시 봤다. 문턱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덕임의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었다. 구아, 갯벌길. 썰물이 빠지면 길이 생겼다. 바다는 물러나고 펄은 드러난다. 평소엔 바닷물이 덮어둔 것이 빠져나가면 다 보였다. 갯벌엔 발자국이 남고 발자국은 지워지기 전까지 말이 된다. 그날 오후 마을 남정네들이 갯벌길로 모였다. 일부는 삽을 들고 왔고 일부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이 더 무서웠다. 빈손은 남의 것을 잡을 수 있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오늘 회관에서 말 나올 거요. 주사가 치안이라 혔다매. 다른 사람이 침을 뱉었다. 치안이 무슨 치안이여. 창고 하나 지키는 여편네가 치안이냐. 웃음이 났다. 웃음이 났다는 건 이미 누군가를 아래로 놨다는 뜻이었다. 펄 위로 바람이 불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코끝을 때렸다. 발을 옮길 때마다 펄이 신발을 잡아당겼다. 갯벌은 사람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들은 걸었다. 배가 부르면 갯벌은 멀리한다. 배가 고프면 갯벌도 길이 된다. 맨 앞에 선 사내가 말했다. 자물쇠가 부서졌잖여. 그럼 누구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요. 옆에 있던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더욱 관리가 있어야지. 관리. 관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손이 정당해졌다. 정당해진 손은 부끄러움을 버린다. 누군가가 힐끗 주변을 살폈다. 근디 곰배 그놈이 덕임이 옆에 딱 붙어 있다며? 붙어 있으면 어쩔 건디. 우리도 같이 붙으면 되제. 말이 거칠어졌다. 거칠어질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더 가까이 붙었다. 혼자면 겁이 나고 여럿이면 겁이 사라진다. 겁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다. 펄 위에 작은 게 한 번 반짝였다. 햇빛이 갯벌 물고랑에 남은 물을 건드린 것이다. 누군가 그 반짝임을 보며 말했다. 저 물길 봐라. 바다도 길을 내자녀. 우리가 길 내는 게 뭐가 잘못이여. 그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다. 바다는 원래 돌아온다. 바다가 돌아오면 길은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둘렀다. 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자기 몫을 먼저 움켜쥐려 했다. 뒤쪽에서 봉철이 따라왔다. 갯벌에 직접 들어오진 않았다. 둑길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리였다. 내려다보는 사람은 신발이 깨끗하다. 봉철이 크게 말하진 않았다. 크게 말하면 책임이 된다. 대신 옆 사람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말했다. 다치게 하지 말고 말로만 해. 말로만. 그 말이 제일 거짓말 같았다. 그 옆 사람이 곧장 받았다. 말로 안 되면요? 봉철이 잠깐 침묵했다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말이 안 되면 주사가 치안 들고 오겠지. 그럼 우린 도운 거요. 도운 거. 도움이라는 말이 폭력의 옷이 됐다. 남정네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몽둥이를 꺼냈다. 삽자루였다. 삽자루는 원래 땅을 파는 도구인데 사람도 판다. 누구의 살이 파이고 누구의 기세가 파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또 다른 사내가 헛기침을 했다. 덕임이 나 숨긴다 카더만. 숨기든 말든. 숨긴 건 꺼내게 하면 되지. 갯벌길 끝에서 둑으로 올라서는 순간 발밑펄이 뚝 끊겼다. 펄을 밟던 발이 마른 땅을 밟는다. 그 경계에서 사람 표정이 바뀐다. 갯벌에선 다 같이 더러워지지만 둑 위에 올라오면 누가 더 위인지 계산이 다시 시작된다. 사내 하나가 둑 위에서 창고 쪽을 가리켰다. 저기요. 저기. 저 문 하나가 우리 밥통이요. 밥통? 그 단어가 나오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밥통 앞에선 부끄러움이 없었다. 부끄러움은 배부른 사람의 사치다. 그 무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아직 해가 지진 않았는데 구름이 한 번 지나가며 빛을 가렸다. 빛이 가려질 때 사람들은 더 과감해졌다. 어둠은 늘 핑계를 준다. 그들은 창고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발은 둑을 밟았고 마음은 이미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저 멀리 창고 앞에 서 있는 덕임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실루엣을 향해 패거리의 걸음이 같은 속도로 맞춰졌다. 10화. 창고 앞.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소금판 위의 빛이 먼저 사라졌다. 낮엔 반짝이던 결정들이 저녁엔 무딘 흰 가루처럼 눌어붙었다. 바람은 더 차가워지고 사람들의 말은 더 뜨거워졌다. 덕임은 창고 문턱에서 한 걸음도 비키지 않았다. 몸은 피곤했고 다리는 저려왔지만 문턱은 그냥 나무가 아니었다. 문턱 너머는 아이의 밥이고 시어머니의 숨이고 덕임의 남은 삶이었다. 낫은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 쌍가마댁 말이 박혀 있었다. 보여주지 말고 숨겨 버텨라. 덕임은 낫을 창고 옆 마른 갈대 더미 아래에 숨겨두었다. 그러나 손은 빈손이 아니었다. 덕임의 손에는 창고 열쇠가 있었다. 열쇠는 금속인데도 땀 때문에 미끄러웠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라 여러 발소리가 같은 방향으로 섞여오는 소리였다. 바다도 밀물 때는 그렇게 온다. 한 줄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곰배가 덕임 옆에 섰다. 곰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면 터질 것 같아서였다. 곰배의 팔뚝엔 낮에 일하다 생긴 긁힌 자국이 있었고 그 위로 소금기가 앉아 하얗게 말라 있었다. 온다. 쌍가마댁이 낮게 말했다. 쌍가마댁은 덕임보다 반발 뒤에 서 있었다. 앞에 서면 표적이 된다. 뒤에 서면 지킬 수 있다. 둑길 끝에서 남정네 무리가 나타났다. 삽자루, 밧줄, 빈자루. 도구를 들고 왔지만 눈빛은 도구를 넘어갔다. 그 눈빛은 이미 창고 안쪽에 가 있었다. 맨 앞 사내가 목청을 높였다. 덕임아, 비켜라.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말싸움이 된다. 말싸움은 곧 치안이라는 단어를 부른다. 덕임은 말보다 먼저
문턱을 밟았다. 문턱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 여기서부터는 내 자리다라는 표시였다. 다른 사내가 덧붙였다. 자물쇠도 부서졌는데 이제 공동으로 봐야지. 내가 뭘 지킨다 하면서 독차지 허냐. 독차지라는 말이 덕임 귀를 찔렀다. 덕임은 독차지를 한 적이 없었다. 늘 남은 걸 먹었고 남은 걸 쥐었다. 그런데 남은 걸 쥐고 있으면 배부른 사람들이 그걸 독차지라고 부른다. 봉철이 무리 뒤쪽에서 슬쩍 모습을 드러냈다. 봉철은 앞에 서지 않았다. 앞에 서면 덕임이 봉철에게 칼끝을 돌린다. 뒤에 서면 덕임은 무리 전체와 싸워야 한다. 봉철이 낮게 그러나 주변이 다 들을 만큼 말했다. 오늘은 다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하자. 주사가 회관에서 정리할 거요. 그 말에 무리 중 몇 사람이 안심한 듯 웃었다. 합법이라는 말이 웃음을 만들었다. 합법이라는 말은 배부른 사람들의 무기다. 덕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길게 말하지 않았다. 길게 말하면 잡힌다. 공동. 덕임이 봉철 쪽을 보지 않고 무리 전체를 향해 말했다. 공동이라면 누가 먼저 굶어도 공동이요. 사내 하나가 비웃었다. 뭔 소리여. 덕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문턱은 그대로 밟고 상체만 앞으로. 덕임은 열쇠를 들어 보였다. 작은 열쇠 하나가 해에 잠깐 반짝였다. 내가 여기서 이런 날 니들은 어딨었냐. 순간 무리의 웅성거림이 달라졌다. 이랬다는 말은 사람들의 속을 찔렀다. 일한 사람 앞에서 공동은 쉽게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다른 말로 돌렸다. 여편네가 말 맞네. 비켜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때 곰배가 한 걸음 나서려 했다. 덕임은 곰배의 팔을 아주 짧게 잡았다. 손끝으로만. 붙잡는 힘이 아니라 멈추라는 신호였다. 곰배의 어깨가 떨렸다. 쌍가마대기 무리 쪽으로 한마디 던졌다. 아따, 니들 참말로 징하다잉. 창고 문 부숴놓고도 공동이락하냐. 사내 하나가 쌍가마댁을 노려봤다. 너도 덕임이 편이냐? 쌍가마댁이 씩 웃었다. 편이 어딨냐? 배고픔은 다 같은 편이지. 그 말이 오히려 불을 붙였다. 배고픔은 같음을 만들지 않는다. 배고픔은 누가 더 먼저 먹느냐를 만든다. 무리 중 누군가가 덕임을 밀치려 했다. 덕임은 몸을 뒤로 빼지 않았다. 대신 발끝으로 갈대 더미 쪽을 톡 건드렸다. 갈대 사이에서 낫자루가 보일 듯 말 듯 했다. 보여주진 않았다. 있다는 것만 남겼다. 그 작은 움직임을 본 사내들이 잠깐 멈칫했다. 그 틈 사이로 덕임의 목소리가 다시 떨어졌다. 해볼 테면 해봐라잉. 말은 짧았다. 하지만 마을에서 그 말은 길게 자랐다. 그 말은 곧 이렇게 바뀔 것이다. 덕임이가 낯들고 덤볐다. 덕임이가 사람을 위협했다. 덕임이 때문에 치안이 무너졌다. 덕임은 그걸 알면서도 말했다. 말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끝난다. 봉철이 손을 들어 무리를 진정시키는 척했다. 그래. 오늘은 물러나자. 회관에서 정하자. 물러나자는 말이 나왔지만 무리의 눈빛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덕임의 말 한마디를 들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는 밤새 우물가를 돌며 더 짜게 절여질 것이다. 무리가 천천히 물러났다. 발자국이 둑길에 남았다. 발자국은 곧 돌아올 발의 약속이었다. 덕임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열쇠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손바닥이 아파도 놓지 않았다. 쌍가마대기 낮게 말했다. 맞제. 말이 손이 된다 하더라. 덕임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준비해야지. 덕임은 갈대 더미 아래 낫자루를 다시 손끝으로 확인했다.
숨겨둔 힘이 거기 있었다. 그때 창고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덕임은 그 바람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냄새를 맡았다. 돈 냄새. 소금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냄새였다. 덕임은 문턱 위에서 밤을 맞았다. 그리고 마을은 덕임의 한마디를 물고 더 깊게 갈라지기 시작했다.